안녕하세요. 이제 최근에 이제 달력을 보니까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또 뭐 어떤 부분을 느끼고 있는지 일기처럼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약 한 2년 정도 양산 PM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양산 PM 업무는 이제 개발 차종이 이제 양산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변경되는 이제 뭐 설계 변경 또는 이제 포엠 변경에 이제 적용을 위해서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첫 회사는 이제 미국계 회사였는데 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방법이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 시를 대비해서 물탱크에 이제 물을 국내 법규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이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서 뭐 정확한 양까지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산 라인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제 안전화와 그리고 고글을 착용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회사들도 뭐 그런 부분을 규정화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안전화, 고글을 착용하도록 이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직장으로 근무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 규정을 확실하게 이제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좀 인상적 깊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산 직원들의 이제 정규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산 직원들도 처음에는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대부분 거의 뭐 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직은 사실 이제 외주 용역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 근무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정규직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모습이 이제 아무래도 생산 품질 뭐 이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정규직화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모습으로는 이제 프로세스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산 PM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변경 내용이 각 부서로부터 이제 전산을 통해서 접수되고 뭐 예를 들면은 구매 담당자의 경우 2차 협력사의 뭐 라인 이전, 뭐 생산기술팀 같은 경우는 뭐 작업 라인이 변경되거나 또는 이제 설계팀의 경우는 뭐 설계 변경 사항들이 접수되든지 등 기록 관리가 되어서 이제 전서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ERP 그리고 도면 조회 같은 전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잘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생산 라인이 쾌적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이제 생산하는 제품이 중량물이라서 그런지 또 작업자의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사전 예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TS-16949 평가 진행 시에 이제 심사원들도 상당히 이제 좋게 평가를 하고 모범 사례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는 미국에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사 쪽과 이제 종종 영문 메일을 주고받아야 했고, 또 가끔은 이제 컨퍼런스 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어 공부를 좀 꾸준히 해야겠다는 이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장 안에 이제 뭐 인조 잔디 구장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축구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오후 업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규 프로그램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를 넘지 않으면 아예 본사에서 착수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사실 국내 부품 업체들이 잘 나오면 5% 이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회자했을 때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채용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대부분 그냥 경력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신입사원들은 간혹 이제 뜨고 또 이제 때로는 인턴 제도를 활용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물론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곳은 없죠. 일단 단점의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빠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예시로는 이제 제가 담당하던 차종에 이제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한 단품의 이제 컴포넌트죠. 이제 그 업체 변경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말야금 부품이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공급받던 이제 부품을 이제 근처에 있던 국내 분말야금 업체로 이제 소싱 변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세이에 이제 아세이를 구성하는 단품의 부품이 변경이 되면은 이제 신뢰성 시험을 다시 진행을 해서 그 부품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 변경품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근무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계 기업들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제가 일단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기준을 나눠 볼게요. 1번은 이제 국내에 오피스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생산은 본사 또는 중국 같은 곳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입고해서 고객으로 이제 납품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번은 사무실 플러스 생산 라인이 이제 국내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생산까지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하지만 설계 권한이라든지 설계 변경, 그리고 신뢰성 시험, 이런 부분은 이제 본사 또는 정해진 국가,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중국이라든지 중국지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케이스는 이제 사무실, 생산 라인, 그리고 연구소가 국내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생산을 국내에서 하면 이제 연구소가 국내에 있어서 신뢰성 시험도 국내에서 모두 진행을 하고 또 설계 변경 업무도 국내에서 진행을 해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본사 연구소에 뭐 설계 변경, 도면 변경에 대한 승인을 이제 승인받는 뭐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곤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이제 2번 형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한계 부품 소싱이 변경되면서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려면 미국에 있는 본사로 이제 제품을 보내서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고 그 레포트를 받아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신뢰성 시험을 이제 의뢰를 하고 레포트 발행을 대기를 했는데, 시험이 계속 이제 중단되고 지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지연되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의 이제 본사에서 그 근처에 있는 본사에 이제 급한 시험이 발생될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의뢰했던 제품의 시험이 일단 뭐 중단을 시키고 이제 미국에서 급한 고객의 이제 급한 시험을 우선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시험 완료 일정과 부품 변경, 그로 인한 이제 원가 절감 실적이 이제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 해에 이제 목표 달성을 이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완료는 계획 일정보다 몇 달이 지연된 후에 성적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은 이제 본사로부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벗어나다 보니 그렇게 받은 이제 홀대감 같은 것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어서입니다. 빠른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첫 번째 이제 사례와 비슷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국내의 고객은 이제 부품 개발을 상당히 빠른 업무 대응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빠른 이제 업무 대응이 필요한데, 외국계 부품사의 경우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본사에 이제 전달하고, 이제 본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그 변경이나 개선 이런 활동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미국 본사의 사이에 중간에 껴서 고객은 빠른 업무 개선 적용을 요청하고, 또 미국 본사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빠른 업무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이제 증가되는 그런 이제 업무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저는 이제 약 2년 정도 양산 PM 업무를 담당했었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신차 개발 이런 직무로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한 8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품질이나 이런 개발 활동들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제 입사 당시에는 이제 품질 체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품질 용어에는 1대 10대 100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0대 100의 이제 원칙은 1이란 예방 비용으로 10의 평가 비용, 그리고 100의 실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예방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제품의 이제 평가 또는 이제 검사 비용으로 예방 비용의 10배를 소비해야 하고, 평가 또는 이제
4로도 이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부적합 발생을 막지 못할 경우 실패 비용으로 예방 비용의 100배를 소비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개발 단계 때 예방 품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양산 이후에 한마디로 수없이 많은 불량품을 생산을 하였으니 이제 품질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현대기아 고객 공장의 인라인에 상주해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이제 임시로 이제 변형시키면서 인라인에 투입시키기도 했고, 전국 이제 불량품이 완성차에 장착되어 출하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자동차 출하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조립된 완성차를 뜯어서 개선품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이제 오토큐나 이제 블루헨즈에서 불량이 접수되고,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이제 방문을 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제 품질 실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제품을 교체를 해주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인 게 이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과 비용을 쓰다 보니까 다음 프로젝트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이제 또 줄줄이 소세지 마냥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 또 불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급한 품질 몸빵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발 초기에 이제 품질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런 불필요한 활동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또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거차 문제점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직전 차종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하고, 또 예를 들면 설계 문제점, 예를 들자면은 부품의 R값을 기존에는 몇으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R값을 몇으로 줘야 된다 라든지, 재질을 A 재질을 썼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되어서 B 재질로 개선 활동을 했다. 그리고 금형 문제점, 금형을 이제 열 처리를 어떻게 했는데 내구나 파손해서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왔다. 또 공정 문제점, 과거에 공정을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부품 조립이 불합리해서 또 불량이 나왔다. 또는 이제 UPH가 목표 대비로 나오지 않았다. 등등. 그리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과거차 문제점을 정리하고, 또 리얼타임으로 이제 추가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행 활동으로 이제 도면이 배포되기 전에 이제 먼저 그 부품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 부품 같은 경우 사출 성형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은 금형에서 제품을 사출 후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수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데이터대로 금형을 제작을 하면은 이제 수축으로 인해서 데이터대로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면을 배포하기 전에 그 제품의 이제 성형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출 원재료의 특성에 맞춰서 성형 해석을 진행하고 이제 수축량을 계산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금형을 제작을 하면은 이제
제품을 생산 후에 제품의 이제 디멘전이 완성도 있게 제품이 나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 직장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미국에도 있고 공장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뭐 유럽, 체코, 슬로박 뭐 이런 쪽에 이제 국내 외에도 해외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차종을 담당하게 되면은 또 현지의 이제 개발 담당자와 현지의 품질 담당자와 또 업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사실 또 영어 실력이 좀 기반이 되어야지 또 현지 담당자들과 좀 효율적으로 업무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개발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좀 하면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